북한에도 극한 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물바다로 변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2000여) 세대의 살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 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으며 적지 않은 면적의 침수 논뷰 보전들에서 생육 상태가 시원치 않은 데 대하여 못내 심려하셨습니다.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보신 대로 북한의 매체들이 홍수 피해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또 떠들썩하게 전했습니다. 침수 발생 전후의 비교 사진까지 실었는데요. 김정은은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까지 현장에서 열어서 그야말로 노발대발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보도를 크게 했습니다. 몇 년 전 이제 황해 남북도에서 발생한 걸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쭉 침묵하다가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살피는 그런 걸 보도하고 또 정치국 위원들을 전부 신우주로 불러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열차 안에서 정치국 확대회를 열었는데 뭔가 좀 열안을 떠는 그 제스처가 왜 그러는지 이제 좀 궁금증이 아마 조금 하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이 실제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라고 했다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숫자는 안 밝혔지만 이렇게 많이 죽거나 실종됐느냐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뭐 국제 언론들은 한 1,000명 가량이 희생된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한 5,000명이 갇히고 또 한 4,800명이 뭐 구조되고 이렇게 인원 통계가 나옵니다만 북한이 절대로 인원 피해를 밝히지 않는 거, 이것은 이제 김정은의 소위 그 인독 정치가 기스가 날까봐 그건 이제 숨기면서 나머지만 이제 보도를 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농지가 침수되고 뭐 이런 얘기는 하면서 사람이 과연 안 죽었거나 이 실종이 안 됐을까 이런 의문에는 숫자를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매체의 보도 안에서도 혼선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통일부가 지적한 이상한 대목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북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홍수로 인해서 고립된 인원은 5,0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헬리콥터, 헬기로 4,200명씩이나 구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수를 생각해 봤을 때 5,000명이 고립됐는데 4,200명 구조했으면 그럼 800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창기에는 또 인민군이 다 구조했다고 했어요. 다 구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나머지 800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 이외에 다른 뭐 보트라든가 다른 수단으로 이렇게 구조를 했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엉성한 언론 보도가 눈에 띄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신의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황해도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그 강원도 위쪽에 있는 북한 쪽 강원도 이쪽에도 적지 않은 홍수 피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DMZ 근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물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애민 지도자다.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있는데 나아가서 국민들을 그 인민들을 보살피려고 한다라는 그런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잊기 어려운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은 드론을 띄워서 공중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보트를 타고 현장을 시찰하시는 뭐 이러면서 김정은의 압록강 수해 현장 모습이 아주 상세히 보도가 됐는데 특히 김정은이 구명조끼도 안 입은 채 고무보트 조그맣습니다. 거기에 올라서
물바다를 세세히 돌아보는 장면을 매우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사진인데 이게 지금 바다가 아니에요. 신의주였다는 겁니다. 여기가 일대가. 저 밑에 이 도시가 있다는 지금 설명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김정은이 왼쪽에 저렇게 타고 이건 SUV를 타고 침수된 도로를 직접 가시는 뭐 이런 설명과 함께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뭔가 비장한 모습으로 좀 보고 있죠. 네, 자 이런 사진들을 실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원래 물이 바퀴에 반쯤 차면 차가 안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을 태운 차가 저런 데는 막 간다? 뭔가 좀 이상하죠. 김정은을 태운 고무보트, 이 소형정이 물에 잠긴 가로수 밑을 이렇게 지나는데 김정은이 하마터면 나뭇가지에 찔릴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우연히 그랬겠지.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누군데. 돌발 상황은 아니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 소장 생각 어떠신가요? 네, 제가 고무보트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정은이 탄 고무보트에 우측의 김정은 위원장, 우리가 KTV가 많이 140km 이상 나간다 방송했는데 딱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반대쪽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조용원 당비서, 그다음에 경호원 1명. 그러니까 3대 1로 김정은이가 앉으니까 뭐 토포트가 이게 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허접하지만 입었지만 제가 볼 땐 뭐 여러 이유로 왜 김정은 위원장이 구명코트를 안 입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자기 몸에 맞는 구명코트가 없으니까. 일단. 예, 일단 없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못 입었는데 거기 또 내각 총리니 조용원 당비서가 조그마다고 해서 그걸 또 입었다간 이것도 또 불경스러운 거고. 불경이네요. 예, 그래서 아마 4X라지 정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이즈를 갑자기 구하지 못했다는 등 뭐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뭇가지가 막 머리에 흐트러지고 또 그걸 또 흐트러진 걸 바로잡는 이런 모습까지 공개함으로써 이 어려운 난국의 지도자가 앞장선다. 이런 그 에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냄새가 아주濃합니다. 그때 이제 동영상으로 저도 자세히 저걸 봤는데 나뭇가지 밑을 일부러 지나진 않았겠지만 그 밑을 지나다 찔릴 뻔하거든요. 그래서 급히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털고 다시 돌아봅니다. 이건 의도된 연출 아니고서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 김정은 위원장이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경호원이 다 그 보트 운전자에게 지시를 하는데 그런데도 좀 들이밀고 뭐 다른 데도 좀 이렇게 아까 SUV가 막 절반 막 물에 잠기는 거 이런 아주 리얼한 걸 연출해야만 저게 프로파간다의 효과가 있지. 가서 뭐 유유 이렇게 유람하는 식으로 한 바퀴 돌고 오면 오히려 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연출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수해 현장에 헬리콥터 직승기라고 북한 말로 합니다. 이 바로 타고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가 봐요. 10여 대를 20번 넘게 왕복으로 띄워서 주민들을 다 구조했고 그 과정을 현장에서 끝까지 다 지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이런 헬기 10여 대가 20번 왔다 갔다 하면 원래 헬기 한 번 띄우려면요 수백만 원의 기름값이 들고 헬기 10여 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기름, 헬기 있을까요, 북한에? 북한은 이제 갑자기 상부에서 고멸이 내려오면 탱크나 저런 헬기나 그 기름통에 이제 물을 잔뜩 채우고 꼭대기만 기름을 깔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게 이제 북한 공군 소속이 확실하고 비행기는 러시아산이 확실한데 아마 뭔가 이번에 정말 뭐 불이 번쩍 나게 아마 해제낀 것 같지만 기름 사정이 북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헬기에 지금 보통 한 2개 소대 한 5, 60명, 70명 정도 태울 수가 있는데 저게 10여 대 정도 갑자기 떴다는 거. 근데 또 보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 대가 이제 불시착하거나 떨어진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불시착했다. 추락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김정은은. 예, 근데 중국 쪽에서 찍은 사진에는 떨어지는 게 보였다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아주 저런 헬기까지 10여 대 띄우면서 사람을 구출했다는데 거의 뭐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재난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헬기로 모두 구조했고
지금 뭐 버스에 타고 주민들이 떠나면서 울부짖고 하는 거를 또 가서 이제 환송을 했다. 이게 소위 애민 지도자, 위기 관리를 내가 가서 했다.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론까지 띄워서 입체적으로 찍어서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것은 대외적인 지원도 노리는 게 있지만 기본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울 때마다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인민을 다 구원하니까 그저 이 사람만 따르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주 목적성이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저런 그 행동입니다. 네. 김정은은 변경도시 신의주. 자, 신의주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 넘어가야 중국이고 들어오면 조선이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극의 중심지죠. 여기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란 걸 엽니다.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비상회의도 쉽지 않은데 비상확대회의를 엽니다. 그것도 열차 안에서. 전격적인 또 간부 문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정은이 그때 했다고 보도된 표현 참 재밌네요. 북한식으로. 참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주요 일꾼들의 건달 사상과 요령주의가 정말 심각하다. 저 건달이 그 건달이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백수건달 하는 그 건달.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당직자들을 건달에 표현했다라는 것은 건달은 뭡니까? 열심히 일 안 하고 건들건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그 비상 상황 속에서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을 아주 강하게 진단했고 거기다 요령주의가 참 심각하다. 한마디로 관료주의가 요령주의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령만 부렸던 그런 부분을 건달 사상과 요령주의다라고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좀 그러면서 이제 그 건달 사상과 요령주의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그 지역의 책임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도지사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에 해당되고 청장이죠, 있는 거의. 그렇죠. 지방. 경찰청장에 지방청장. 해당하는 이 평안북도 도당, 자강도 도당의 책임 비서. 그러니까 책임 비서는 그 도지사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사회안전상 경찰청장인데 여기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중앙노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이 현장에서 열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대통령이 사고 난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아주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KTX 열차 안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피해 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런 걸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호화 전용 열차 안에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열었는데 초호화 열차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3명의 목을 날린 겁니다. 북한 매체들이 상세하게 전한 김정은의 고무보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중 촬영한 드론 모습 보면 앞에 한 대가 가고 뒤에 여러 대가 갑니다. 모두 7개의 구명보트가 가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른바 4호 보트, 왜 이걸 1호라고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4호 보트로 명명된 소형 고무보트에 탔습니다. 이 탑승자들의 면면 화려하고 그야말로 북한이 탄 거예요. 북한 수뇌부가. 네, 맞습니다. 김정은이 탄 그 사업보트에는 내각 총리, 노동당 조직비서인 조용원이 이런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뒤에 이제 경호원이 있고 조정하는 사람이 있고 현성월 부부장도 탔습니다만 의전 책임자니까 탔겠죠. 이런 수뇌부가 한 대 탔다. 또 다른 화면에 보면 그 뒤에 이제 박정천 군서열 1위 군사비서가 탄 보트가 따르기도 하는데 저 사진에는 지금 현재 요 한 대만 클로즈업이 돼 있습니다. 또 사진. 만약에 저거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뒤집어질 걸 대비해서 저 주변에 여러 대가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에 뒤집혀져도 여러 구조원들이 다 준비가 돼 있죠. 워낙 김정은이 무겁기 때문에 저거 뒤집혀졌다면 바로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주변 요원들이 저거 누구는 저 뒤집어지면 누구를 구해라 다 업무 담당이 구체적으로. 무조건 우전 최고 지도자부터 건져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트에는 전용 보트가 없으니까 아마 4호 보트라 그랬지 승용차나 다른 건 다 1원이 7272 넘버가 붙지만 이번엔 저 넘버가 없는 갑자기 준비되다 보니까 4호 보트로 명명된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구명보트를 안 입고 타는 게 과거에 김정은이 어디 목선 타고 그 섬에 갈 때도
일부러 뭐 구명조끼를 안 입어요. 이게 뭐 세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수요만 10입니까?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김정은에게 맞는 사이즈를 특별 주문해서 들여왔으면 모르겠는데 소장님은 계속 사이즈 없다고 그러시네. 예. 왜냐면 워낙 그 140kg니까 그래서 아마 사이즈가 없는 것도 있고 또 뭐 나는 구명조끼 뭐 목숨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최고 통치권자다. 이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안 입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또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입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네. 수해가 자심해서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갔다는 이 압록강에는 여러분 또 사극 얘기해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 장군 시절에 이성계가 회군을 단행한 위화도란 섬이 이 안에 있어요. 이른바 하중도라는 이 위화도는 큰 장마로 물에 잠겨서 대군이 건너가기 어렵다고 최영 장군에게 이성계가 얘기한 바로 그 섬입니다. 그 정도로 고려시대부터 저희가 비가 오면 잠기는 그런 데였어요. 자, 압록강은 실제로 1995년, 2010년에도 큰 물에 잠겼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2011년 12월에 이 김정일이 사망을 하고 2011년 말부터 해서 김정은이 지금 집권을 했으니까 김정은 집권하기 이전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95년 그리고 2010년 여름에도 압록강이 범람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번에 압록강이 이렇게 크게 범람한 것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최초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사안으로 인해서 민심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기에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현장에 가서 저렇게 사업 보트를 직접 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인민들한테도 저렇게 해서 인민들을 돌보는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더불어서 국제사회한테도 최고 지도자가 나설 만큼 이렇게 피해가 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국내의 민심 위반을 막고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도움은 줘도 안 받아. 이거는 이제 또 그것도 내부 결속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남한 것들 그 도움 따위는 안 받아. 이런 거 있겠죠. 사실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우리 서울 마포구 쪽에 이제 그 홍수가 나고 범람이 됐을 때 북한에서 일부 그 물자를 우리한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1983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거꾸로 북한에도 제의하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어떤 물적 인적 교류도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 망원동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저는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북한 김일성이 남한에 뭐 포목 보내고 쌀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수해 시찰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고도 비만으로 건강 이상이 더 부각된 김정은이 고무보트 안에 잿더리까지 갖추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다는 건데 안 소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애연가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은 심지어 집무실에 엘리베이터에까지도 잿더리가 놓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열차, 뭐 엘리베이터, 저 고무보트에도 지금 탔는데 김정은이 얼마나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잿더리 안 갖다 놨다가 또 밑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야단을 맞으니까 네. 담배를 갖다 놨고 그것도 이제 소나무라는 담배. 김정은이 이제 727과 소나무를 애용하는데 저 담배는 보통 담배가 20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가 피우는 담배는 10대가 들어가게 10개만? 네, 특별히 제작되는데 저걸 놔서 말하자면 언제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피워야 되고 그만큼 그래서 바로 저 사람이 이 심장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중량이 늘어나고 체질량 지수가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이런 지금 건강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뭐 돈이 없거나 그런 거 사지 못해서가 아니라 최고급 라이터를 안 쓰고 꼭 성냥을 준비해서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도 이색 취미예요. 네, 맞습니다. 과거 이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최고 통치권자는 반드시 성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이터를 켜면 가스를 흡입하면 건강에 해롭다. 이걸 이제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진단을 내려가지고 절대로 성냥 외엔 쓰지 못하게 합니다. 네. 북한은 이번 압록강 일대 수해에 따른 인명 피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도 이 대목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내가 다 잠기고 지붕만 빼곡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상식적으로 짐작컨대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헬기를 이용을 해서 4,200명이란 것을 구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적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구체적인 인적 피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물적, 인적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애민 정신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좀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한적 십자사는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북한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신우주 등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최 대표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수혜 지원을 제안한 게 12년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로 받고 말로 사실은 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1984년 이 서울 홍수가 났을 때에 북한으로부터 수해 이재민 물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대북 수해 지원 같은 경우에는 1995년부터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그리고 2010년까지 5차례 지금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 2011년이나 12년 같은 경우에도 수해 지원 제안을 했지만 북한에서 거부를 했는데 거의 매년 이루고 이렇게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북한의 어떤 재해 방지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북한이 정치적으로 도발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2022년 5월에 코로나 방역 제안했을 때도 딱 잘라서 거절했죠.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의 통화를 거듭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으며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응답은 없었는데 북한이 관영 노동신문에 자력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자력 구조는 제가 쓴 말이고 이 신문에는 우리가 일떠 세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일떠 세운다는 건 정확히 이제 자빠진 걸 세운다 이런 표현도 되고, 그러니까 용어로 번역하면 리빌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신의주가 초토화되는데 그걸 원상복귀한다는 걸 지금 일떠 세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평양시에 당원 돌격대, 함흥, 청진에서 지금 당원 사단, 당원 여단이 지금 연이 신의주로 도착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도착해서도 쌀과 무슨 원자재 이런 치료 약품 이런 게 있어야 자구 노력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정부에 정말 대한민국이 주겠다고 할 때 쌀을 받아서 신의주 시민들 따뜻하게 쌀밥도 먹이고 의약품도 쓰고 하면 그게 일떠 세우는 거지, 자체 사람만 몰려가서 과연 일떠 세울 수 있겠는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말로 일떠 세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밥하고 고기를 먹어야 일떠 세우죠. 김정은은 2일 수해 구조에 투입됐던 헬기 부대를 격려하면서 우리 언론을 맹비난했고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비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두 개 국가다, 적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재강조한 건데, 어쨌든 당신네 건 죽어도 안 받아. 그런데 또 러시아 푸틴이 이렇게 친소를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 건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표리부동한 태도를 취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 정부도 뭔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렇게 좋은 태도를 보일 때 북한은 그걸 받아들여.
흐리는 것이 도리고 또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 언론에서도 말했듯이 피해자가 1,000에서 1,500명 있고 헬기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피해는 하나도, 그러니까 인명피해 없었고 예. 그 헬기는 불시착해서 모두 무사하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뭔가 있긴 있었어요. 네, 분명히 북한과 같은 지금 저런 비정상 국가에서 갑자기 공군의 헬기 10대가 저렇게 대량 움직인다. 아까 기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신속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아무리 점검을 잘해서도 헬기나 여기 기름 사정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 헬기가 떨어졌다면 그게 70, 80명의 인원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뭔가 문제가 많은 걸 북한은 지금 가리면서 외부 세계에 딱 피할할 것만 피하라는 이중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푸틴이 보낸 것은 진정한 벗이다. 이렇게 하면서 밝혔다고 했습니다. 끝으로요. 김정은 건강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등등을 앓고 있는 김정은이 사향노루에서 채취했다는 링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혈압 저하 효과를 꽤 본 것 같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 링거 주사가 이제 사향노루의 그 사향액을 추출해서 만든 주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의 뭐 최고위층들은 거의 맞는 주사지만 이 사향이라는 게 사실 지금 뭐 한반도에서는 거의 나질 않고 북한에서도 생기질 않고 러시아에서 주로 많이 잡히는 그런 사향노루에서 채취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맞으면 이제 당뇨와 고혈압의 최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정백에다가 맞았다고 해요. 주사로. 액기스를. 그 링거를 바르는 걸로 꽂았는지 주사 바늘을 꽂았는지 그건 우리가 아직 알 길이 없지만 맞은 것만은 확실하고 또 우리가 그 공진단을 만든다든지 무슨 뭐 향수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쓰는 대단히 희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30mg이 뭐 금값의 3배나 간다니까 과거 이제 뭐 이 향량이 사향노루 향량이 이제 후궁이나 명기들의 필수품이었다. 이런 말도 있듯이 지금 그 비싼 거를 김정은은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서슴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향노루 말씀하신 대로 멸종 위종이라서 국제 협약으로 엄격하게 보호하는 동물인데 김정은은 대체 이걸 어떻게 구하고 있는 건지 국정원이 분석을 좀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동식물종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할 때에 이 사향노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멸종 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포획하거나 채취하고 거래하는 것조차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라는 지금 문제가 그 이슈가 있는데 결국 현재 추정컨대 이 김정은의 사양은 러시아산일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민을 위해서 물론 뭐 지도자가 좋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말은 인민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국제적으로 지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약품까지도 해서 건강을 챙긴다는 모습 자체에서 애민한다는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여지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김정은의 사향 이걸 맞아서 뭐 이게 치유될 만한 게 문제가 될지 이 초고도 비만은요 주사로는 안 고쳐집니다. 살을 빼야 됩니다. 안찬일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